어김없이 찾아오는 시사뱃사공, 총각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민망한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근데 뭐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은 아닙니다만 이우영 아나운서의 얼굴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워낙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출연자분들의 얼굴을 좀 봐야 되고요. 입모양도 정확히 봐야 발음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이우영 아나운서를 볼 수 있고, 저는 최후의 보루잖아요. 저까지 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잠시 쓰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동안 마기꾼으로 살아왔던 이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벗어도 써도 뭐 똑같네요. 어제 칭찬으로 느껴지는 톤은 아니에요. 칭찬 반. 네. 그렇습니다. 자, 비속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일단 법적 대응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출입 영상 기자단이 입장을 밝혔어요. 네, 대통령실 출입 영상기자단이 어제 대통령 영상기자단의 정당한 취재에 대한 왜곡을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해당 발언이 이제 취재되는 과정에서 어떤 왜곡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외협력실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해보자고 했기에 내용을 오히려 그때 인지할 수 있었다라면서 영상을 확인한 대외협력실은 이를 보도되지 않게끔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요청했지만 영상기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네. 해당 영상이 엠바고 해제 이전에 유출된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영상기자단은 보도 이후에 이 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엠바고 해제 후에 이제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가 이어졌고요. 이에 대해 순방 브리핑장에서 백브리핑 형태로 기자 질의에 이제 관계자가 대답을 했는데 이 영상의 진위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영상 가짜 아니냐 이 질문인 거죠. 네. 대통령실에 정당한 취재 요청으로 간 영상 기자가 취재할 수 있는 위치에서 담은 영상에 무슨 진위를 따진다는 것인지부터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 이상의 왜곡을 멈추길 바란다. 또 언론사의 취재 자유, 언론인의 자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그렇고요. 광복절 연설에서도 그렇고 자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영상 기자들도 자유를 얘기를 했군요. 대통령실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어제 이제 출근길 문답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죠. 또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순방 외교와 같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서 허위 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악영향이라면서 부연했습니다. 이게 허위 보도라고 하게 되면 또 역으로 이제 해당 언론사에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여러 얘기에 반격이 재반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진상조사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시에 나온 오늘 뉴스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안 하겠다. 진상은 어떻게 밝혀야 되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처음 논란에 이 XX들, 베이비들 우리가 뭐 shake it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했는데 이게 국회를 칭했다라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실 해명했기 때문에 논란이 좀 더 커진 면도 있어요. 네, 그 해명에서 이제 우리 국회, 그러니까 우리 국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이다 이런 해명이 기존의 해명이었었는데, 그렇죠. 논란의 발언 속 이 베이비들의 대상이 사실 우리 국회를 칭했다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해드렸다시피 홍보수석의 해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야당 측에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부대변인이 야당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 야당에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면서 뭔가 말이 좀 맞지 않는 모양새가 보였습니다. 네, 처음에 이거 미국 의회가 아닙니다. 의회지 거긴 국회가 아니니까요. 그럼 한국 국회냐라고 했을 때 약간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했는데 자꾸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주제 얘기할 때마다 늘 반복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꾸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MBC 라디오와 이재명 부대변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순방 관련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불만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순방 외교 현장에서 대통령이 최후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전문가 자문을 맡겼는데 이 땡땡땡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일 가능성, 그러니까 날리면 뭐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지금 많아요. 날리면, 말리면, 발리면, 달리면도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앞서도 제가 자꾸 논란을 그냥 끊고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점점 커진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반응도 더 격해질 것 같습니다.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기막힌 발언을 했다 비판을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순방의 총 책임자이니까 즉각 해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관련해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또 의원총회를 열어서 박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논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1시 15분이니까 이제 곧 열릴 것 같고요.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또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이 안보라인 쪽에서도 대통령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백악관에도 해명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제 백악관에 해명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조태용 주미대사가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에 연락을 했답니다. 이건 김은혜 수석 브리핑 직후였는데요. 직후였군요. 네, 미 국무부는 미 대사관에서 정부 측 해명을 전달했는데 납득을 했고 설명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네. 또 미 의회나 의원들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윤 대통령 발언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익과 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 훼손은 별로 안 됐다. 미국의 반응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소식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인데 자, 소행성들이 지구로 많이 오는데 대부분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지거나 뭐 부딪히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주선을 이용해서 한번 실험을 해본다라는 게 보도가 잠깐 됐었거든요. 네. 우주선을 충돌시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뭐 영화 아마겟돈이 많이 생각이 나는 그렇죠. 그런 네. 뉴스인데요. 미국 나사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세계 최초로 소행성 방어 우주선 다트가 이 1100만 킬로미터 밖에서 충돌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100km도 아니고 1100만 킬로미터. 네, 1100만 킬로미터. 네. 이 다트는 지구와 또 종말을 일으킬 만한 운석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설계된 인류 첫 소행성 방어 우주선인데요. 네. 소행성 중에 디모르포스의 24,000km/h 그러니까 시속 24,000km로 날아가서 엄청난 속도네요. 네, 강하게 부딪히는 것이 임무인데 나사가 이 실험에 성공했다 밝혔습니다. 네, 이제 지구로 소행성이 오면 굉장히 큰 재난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실험이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소행성 크기가 어느 정도였죠? 이 디모포스라는 소행성은 지름 약 160m로 또 디디모스라는 이제 위성이 있는데 그건 예. 지름이 780mm 네,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디디모스라는 이 소행성의 위성이 디모포스인데요. 네. 디모포스는 약 160m입니다. 네. 지름이요. 네. 콜로세움 스타디움만 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를 이제 시속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4,000 혹은 22,000km의 네. 속도로 다트가 이제 충돌을 했는데 네. 이 충돌한 우주선은 자동 판매기, 자판기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620kg. 네, 고대 공룡을 포함해서 전 세계 동식물의 약 4분의 3을 멸종시켰던 소행성 칙술루브에 비하면 크기가 아주 작은 크기라고 합니다. 예. 뭐 일단은 이거는 실험이니까요. 네. 이제 직경이 이제 지름이 160m 정도 되는 그것도 크죠. 네. 그런 이제 소행성 운석이 지구를 향해 날아왔을 때 우주선을 쏘아서 충돌시켜서 지구를 비껴가게 할 수 있느냐라는 실험이 성공했다. 네. 이 얘기고요. 뭐 나중에 더 큰 운석이 오면 더 큰 우주선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죠. 생중계됐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네,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사는 충돌 1시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우주선 충돌 직전까지 이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생중계했는데요. 우주선 충돌 결과로 이 궤도가 바뀌었는지는 앞으로 수주에 걸쳐서 지상과 또 우주 망원경 관측을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이 이런 시대네요. 1100만 킬로미터 밖에 있는 160m짜리 작은 운석에 자판기만한 우주선을 쏴서 충돌시키는 실험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언뜻 상상이 안 돼요. 그 공간의 범위가. 이 정도로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과학으로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머릿속에 돕니다. 자, 이제 뭐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이제 미국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고 소행성을 폭파시키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게 가는 방향만 바꾸는 거죠? 네, 궤도 변경입니다. 이제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소행성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궤도를 바꿔서 충돌 위험성을 낮춘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이번 실험에는 약 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60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주 얘기 말고요. 지구 얘기해 봅시다. 지금 네. 경제가 힘들고 오늘 지금 코스피 2200 붕괴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요즘 시사배사공 이호영 아나운서가 경제 소식 꼬박꼬박 가져옵니다. 네.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우리가 OECD 가입했다고 좋아했던 것도 불과 얼마 전 같은데요. 여기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경고음을 냈습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 침체라는 말이죠. 네, OECD가 이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 이제 2.8%였는데 2.2%로 0.6%포인트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탄력을 잃었다 이러면서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예,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춰진다라는 건 그만큼의 일자리, 그만큼의 새롭게 벌 수 있는 돈, 경제, 뭐 금융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OECD 전망에 대해서 수긍했나 봐요. 네, 크리스티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 6월 이후 유로존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라면서 이 석 달 전보다 1.3%포인트나 낮춰서 0.3%로 잡은 OECD의 내년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수긍을 했습니다. 그만큼 침체된다라는 겁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고 이런 악순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이 유럽 경제를 이끄는 게 독일이잖아요. 네. 독일이 힘들겠네요. 네, 독일은 이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 등의 영향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0.7%로 낮아졌습니다.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EU를 떠난 영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0%를 기록했습니다. 또 OECD에 따르면 주요 2개국 이제 중국과 미국 역시 네, 경제 성장률을 이제 하향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투자를 안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안 생기고 일자리가 안 생기면 또 버는 돈이 줄어들고 이런 문제인데 각국의 통화 긴축 정책, 그다음에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세계 물가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OECD는 올해 G20 회원국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8.2%로 제시하면서 네. 내년에는 6.6%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이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있긴 한데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상 타결로 식품 가격은 나아지고 있다. 이게 OECD의 분석입니다. 네. 근데 이런 전망은 앞으로 코로나19 재유행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유럽의 에너지 시장이 받는 압력이 사라진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거라서 네.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러시아가 가스를 걸어 잠근 상태고요. 다시 또 동원령을 내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각종 생필품과 물가가 올라가는데 8% 6%도 커요. 뭐 연봉에 비유하자면은 3% 2% 올리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8% 6%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세계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네, IMF도 우크라이나전 또 주요국 통화 긴축으로 지난 7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2.9%로 대폭 하향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 내년 상반기 택시 요금 올릴 예정이잖아요. 네. 경기도 인천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올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경기도는 이제 내년 초 택시요금 조정 용역을 하고 이에 따라서 기본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 또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인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야 할증은 올린다. 심야에 택시 타기 힘들어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기본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좀 인상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통과를 했는데 당시에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택시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네, 월급도 네.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율도 오르고 네. 이호영 아나운서의 인기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뉴스 감사드립니다. 시사베사공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